예, 안녕하십니까. 탐남국 제4강입니다. 제3강에서 탐나후 황금기 해상왕국 시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부터는 역사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제2왕조기는 여러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강대 국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당나라까지 몰아내면서 679년 탐나를 경락하여 그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기 이전에는 신라는 탐나의 영향력을 생사하지 못했습니다. 99세 당교왕 9년 645년 3월에 신라의 선덕여왕이 자장율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승 양지로 하여금 황룡사 구충탑을 세우게 하였는데 각청은 신라가 물리칠 외적을 상징하는 것으로 탐나가 사칭에 해당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탐나는 신라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당나라는 탐나를 백제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일본과 더불어 하나의 나라로 대접했습니다. 탐나는 그때까지 영산강 유역 남해안 지역의 탐미다레와 함께 위협적인 해상국가였습니다. 653년 탐나는 둘째 왕자 양보원이 사신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삼신인의 고도 지형을 당나라 오도 도독부 유인원에게 바치고 당에 머물렀습니다. 665년 8월에 유인원과 더불어 웅진도독 부여융과 신라 문무왕이 지금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연미산 즉 찌리산에서 맹세를 하도록 하였는데 탐나 사신으로 양보원이 일본어 사신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당나라는 한술 더 떠 철판에 황금글씨로 조약문을 새겨 넣어 각 나라의 종묘에 되도록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금서철권이라 하였습니다. 또 제물의 피를 마신 뒤 제단의 북쪽 땅에 회생과 제물을 묻도록 하였습니다. 회명을 마친 후에 당 고종 태산의 봉선의식에 유인계가 신라와 백제의 사신은 물론 탐나와 일본의 사신들을 대동하고 중국 본토로 건너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탐나의 사신 양보원과 일본의 사신이 찌리산 회명에 증인을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백제의 부흥군을 격퇴하고 신라군과 함께 고려군을 쳐서 멸망시켰던 중국 당나라 고종 황제 때 장군 유인궤가 665년 8월 13일 신라 백제 탐나 일본의 사자들을 바다에 태워 서쪽으로 가자 탐나 양보원도 함께 귀국하였습니다.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12년 만에 돌아온 둘째 왕자 양보원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태자 양보기가 간곡히 권하였으나 양보원은 거절하고 동생 보영과 함께 영산강 유역의 양가동의 시족과 합류하여 신라 녹봉을 받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제3왕조기는 백세 탐신왕 14년부터 고자견왕까지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까지 몰아내고 탐나를 경락하여 탐나를 사실상 복속시킨 후 서기 680년부터 고려에 통합된 938년까지 259년간을 말합니다. 제101대 역달을락께서는 신라에 복속되어 힘없는 왕이 되어 나라를 유지하시고 102대 발교을락께서는 신라에서 발해 정별에 나서자고 강요하였으나 외교적으로 이를 피하시고 103대 남원을락께서는 국제적 소용돌이에서 외교적 어려움의 시련을 극복하시고 104대 토제을락께서는 해민국의 기질로 신라방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게 하고 105대 해제을락께서는 신라에서 일어난 내란으로 생긴 난민을 받아 수용하시고 106대 천재을락께서는 종실에 닥친 위기를 경험하시고 107대 후양을락께서는 후삼국 전쟁을 헤쳐나가시고 108대 선의을락께서는 약화된 앙인을
고씨들에게 선히 하시고 109대 고자견 왕은 왕국을 고려에 바치어 탐나국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662년 2월에 탐나 왕은 백제를 당과 함께 멸하고 고려까지 공격하는 신라의 군사적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태자 보기를 보내 항복하였습니다.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직후 탐나는 영산강 남해안 지역의 탐미달의 지배권을 신라에 넘겨주고 지금의 제주도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탐나는 신라, 중국, 일본 등에 조공을 하며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동남아의 독립된 해양국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수많은 백제의 부흥군들을 복원 시도를 막아내고 668년 고구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매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당나라를 한반도에 몰아내는 나당 전쟁 때문에 탐나에 신경을 쓸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복수하는 경락을 하지 못하다가 탐나가 항복한 17년이 지난 후에야 탐나의 경락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쪽 기록에서는 백제 멸망 직후 661년에 처음으로 하여 수차례 탐나라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백제가 붕괴한 이후 탐나 왕국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외교적 활동을 모색한 흔적이 보입니다. 탐나와 일본의 결혼은 693년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이후로는 탐나와 연락할 일도 생겨도 직접 하지 못하고 신라 조정을 통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라가 나당 연합군을 통하여 백제와 고구려 일부를 복속하고 당나라까지 몰아낸 후 679년 2월에는 신라가 탐나를 경락하여 사실상 신라에 통합되었으나 신라의 간접 통치 정책에 따라 일부 자치권을 인정하고 왕의 호칭을 허용하는 대신 태자 양순을 볼모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나라를 경락할 때 복속지역 태자를 볼모로 하는 것은 그 당시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한라군 양순은 탐나왕국 100대 탐신왕의 태자였습니다. 그 동생으로 양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자 양순은 탐나의 태자로서 신라 왕조에 679년 2월에 볼모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부터 3년 후에 682년 6월에 신라의 경주에 신라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이 세워졌습니다. 이미 당나라에서 새로운 문물의 세계를 12년이나 경험한 숙부 양보홍과 보용의 지속적인 권유와 설득으로 국학의 첫 일기생으로 입학하여 학문을 닦았습니다. 근신 독서로 문장이 일치월장하여 685년에 신문학 5년에 장원과에 급장하니 양수는 한림학사에 제수되었습니다. 재행이 탁월하여 명성이 높아 최고 관직인 상대 등의 추대 추천되었으나 복속지역의 태자이므로 신라 문사들이 저지하여 최고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한라군에 봉하해지는 데 그쳤습니다. 양수는 탐나을 강으로 관으로 득관시조가 되었으니 후손 대대로 출사하여 이국 저성에 이르렀습니다. 신라는 경락의 대가로 탐나왕국 태자 양순을 볼모로 신라에 데려왔으며 영토 탐나도는 복속지역 간접 통치 정책에 따라 탐나 국가와 왕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해안의 탐나 탐미달에는 직접 통치 지역으로 신라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탐나의 국호는 유지하되 예교와 무역 활동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탐나는 679년 둘째 왕자 역이 신라의 경락으로 왕의 권위와 기능이 사라진 왕위를 즉위하여 탐나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탐나 왕국의 창건에서부터 이때까지 강력한 지배와 활동 세력이었던 양씨 가문은 점차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912년 탐나 건국 3281년 만에 모라조그 족작 아들 고자견에게 선의하게 됨으로써 양을라의 탐나 왕국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탐나의 주도적 지배력이 약화됨으로써 많은 양씨의 가문의 역사의 사료는
훼손 왜곡되었고 탐나 후기 주도권을 잡은 고씨들에 의해 고씨 중심으로 역사 기록이 새로 쓰여졌습니다. 한편 육지에서는 백제에 조공하는 탐난 성주 양탕이 신라의 귀순과 동송왕의 출두 이후로 4세기부터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 둘러싸고 있던 신미국과 백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탐미달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점차적으로 탐미달에도 탐나 본국과 교역을 제약을 받으며 주변국들의 간섭이 커져갔습니다. 주변국의 침략과 국제관계의 소용돌이는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변국의 시달림에 벗어나려 탐미달의 사람들은 바다에 가까워 편리한 생활과 기름지고 풍요로웠던 탐나촌 탐진 주변을 백제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육지 깊이 쫓기어 이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세기에는 무등산 줄기 건지산 아래까지 쫓기어 살게 되었습니다.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탐미달의 사람들은 탐나 본국과도 교역도 줄어들고 탐나국과도 통제나 지원도 사라져 독자적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양씨들의 집성촌이 되어 그 명칭도 양가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탐미달의 마지막 세력이었던 양가동은 679년 2월에 탐나가 신라에 병합되면서 신라 땅이 되었습니다. 탐나국 태자 양순이 볼모로 들어오면서 양가동의 백제의 시달림을 받던 것과 달리 신라로부터 인정을 받는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심 역할은 665년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신라로 들어와서 백세의 탐신 왕의 동생 양보홍과 보용 형제 여사 있었습니다. 보용 형제는 신라의 녹봉을 받은 관리를 하면서 신라 조정으로부터 인정받고 협조하는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현재 양가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지산 아래에 있습니다. 양가동은 신라 고려시대의 양씨 세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양씨가 많이 주거하였다 하여 양과현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또 주민들이 증언에 의하면 양가동 안쪽에도 양씨들의 마을이, 성 밖에도 양씨들의 마을이 많이 있었으며 옛 묘지나 고분을 발굴하면 여기저기 있어도 양씨들의 유골이 나온다고 합니다. 양가동 향약 자목 제1권에 보면은 근세 조선 중기까지 양씨들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당당하게 탐나 왕국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1000년 가까이 묻혀 있었던 양을라의 탐나국 역사는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분명하게 탐나는 있었습니다. 탐나 왕국 사람들은 섬과 바다를 하나로 여기면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가꾸어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온 터전은 육지만은 아니며 더더욱이 한반도라 불리는 터전만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한반도와 만주일대 그리고 바다와 대양 가운데 떠있는 탐나도 모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탐나 왕국 전성기에 이르러 탐나도의 섬에만 이르지 않고 육지의 진입로 통로인 영산강 유역의 탐진, 지금의 강진을 잇는 탐미다래와 탐나를 둘러싸고 넓은 바다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대륙에는 배달 항구 후손 나라로 탐나와 당군조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민사관에 의해 잘못 배웠던 삼국시대는 이제는 역사적 광복을 이루어 탐나,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오국시대로 교과서 단원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결국 아시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선을 장악했던 해상왕국 탐나는 고려 태조 938년에 고려에 복속되면서 한반도와 연결된 체제에 편입되어 탐나 왕국은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탐나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은 그대로 흡수되어 고려를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탐나의 역사적 이상과 역사적 경험을 그리고 현재 제주의 인적, 문화적 구성은 대양의 시대의 21세기에 맞이하여 대양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또 동아시아 공동체가 지향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고대 해상왕국 탐나의 가치이며 자긍심을 가져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3307년 동안 유지되었던 탐나항구 역사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